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시도대항 족구 최강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승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승호입니다. 네, 오늘 경기 서천군 한산 모시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도대항부와 최강부로 나뉘어서 이렇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경기는 시도대항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네, 시도대항부는 이제 17개 시도에서 가장 특출한 팀들을 시도협회장들이 직접 추천을 한 팀에 한해서만 참가가 허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명실상부 각 시도를 대표하는 대표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국체전의 성격을 또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이 경기에 올라온 팀이 이제 세경대학교와 서울팀이 되겠는데요. 세경대학교는 2001년생의 어린 선수들을 바탕으로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고요. 서울팀 같은 경우는 또 4강전에서는 왼발잡이 공격수를 또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서 결승전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세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팀명이 말해주듯이 강원도 영월에 속해 있는 세경대학교의 족구 특기생으로 구성된 팀이 되겠고요. 네. 서울팀은 서울 고덕 또는 강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팀으로서 지금 현재 주목해 볼 것은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김현수 선수와 김경식 세터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부자지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부자간에 이렇게 또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에서는 과연 양 팀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시도대항 족구 최강전 시도대항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팀은 세경대학교 대 서울 H 대 공격수 네, 시도대항 족구 최강전 시도대항부 결승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경대학교 선수 소개부터 해드리죠. 이성호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팀의 주포죠. 네. 이어서 유상범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팀의 주전 세터입니다. 그리고 수비 김재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고요. 좌수비는 김태경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4강전에 나섰던 선수 4명 그대로 순서대로 소개가 됐고요. 이어서 공격수 김동현 선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좌수비 최은호 선수입니다. 이 6명의 선수는 권시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세경대학교는 권시훈 감독 역시 최강부 선수 출신으로서 지금 강원도 영월에 속해 있는 세경대학교에서 지금 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A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송세호, 직전 4강전에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터 홍은표 선수입니다. 이어서 우수비 김태환입니다. 좌수비 김은철 선수입니다. 공격수 김현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소개되는 김경식 선수는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김현수 선수의 아버지가 되겠고요. 부자지간에 함께 한 경기에서 뜁니다. 그리고 좌수비 이진우 선수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7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팀이고요. 정광철 감독이 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서울팀도 역시 서울시를 대표하는 팀으로 출전을 해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와 있지만요. 선수 면면을 들여다보면 역시 마찬가지 최강부 출신의 선수가 무려 3명이나 포진되어 있는 최강부다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관장하는 6명의 심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심, 그리고 기록심,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심판은 선심이 되겠습니다. 시도대항부는 말 그대로 체전의 목적을 띠고 각 시도를 대표한 팀들이 되겠고요. 네. 최강부라 함은 족구에 22,000여 개 등록된 팀 중에 가장 탑 오브 탑, 그 중에 가장 잘하는 프로리그격인 팀들을 최강부로 별도로 12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은 그 최강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각도를 대표할 만큼의 빼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입니다. 그렇죠. 주심의 신호에 따라서 양팀 선수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힘찬 함성으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만 지금 네. 양 팀의 평균 나이를 보면 좀 양쪽의 세터가 되는 서울의 김경식 선수와 네. 홍은표 선수를 빼고는 평균 나이대들이 다 20대거든요. 그만큼 젊은 패기로 서로 중무장한 팀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최강부 입성은 물론 대한민국의 족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기대를 갖게 만드는 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팀의 세터로 나서는 김경식 선수는 올해로 50살이 됐고요. 네. 상대편 세터가 이제 20살이니까요. 30살에 근본 대회에 차이가 참가한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고령의 선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띄워주고 아들이 때리는 공격 양상이 이어지는 서울팀입니다. 네, 김현수 선수는 호리호리한 체격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체중을 그렇죠. 잘 실어서 아주 유연한 공격을 하기로 소문난 선수입니다. 따라서 자세는 똑같은데 공의 방향을 대각 또는 직선 또는 A 쪽으로 꺾어차기가 능하기 때문에 유효한 득점을 많이 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방금도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요. 이번엔 서브 가져갑니다. 멀리 찔러줬고 띄워줍니다. 상호! 강한 공격 간신히 받아냈는데요. 넘길 네. 수 있을지요? 넘어갑니다. 정말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네, 첫 경기부터 멋진 파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좌수비 이진우의 좋은 수비였고요. 그리고 김현수 네, 내려찍으면서 네. 공격 성공. 네,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넘어차기 형태지만 약간은 반템포 빠른 형태의 비껴차기로 뛰어 넘어차기를 구사하는 김현수 선수의 유효타였습니다. 네, 네. 정말 유연하네요. 그대로 180도 몸을 회전시키면서 차고 나서 손을 짚죠. 다시 서브. 네, 반면에 세경대학 팀은 권시훈 지도자의 일사불란한 지도 아래 네. 그야말로 팀워크 단단한 팀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결승까지 올라오기 전에 경기 저력만 보더라도 그 어느 팀, 어느 최강부와 붙어도 실력을 견줄 만한 좋은 팀워크와 전술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의 주포인 이성호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워만큼은 검증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본 대회 경기 전에만 해도 사실 대회 관계자분들, 우리 임원분들 또는 지도자분들하고 몇 마디 나눴습니다만 이성호 선수가 저렇게 갑작스런 성장을 이룰 줄은 몰랐다. 대다수의 분들이 좀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최강부로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선수라는 면모를 과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왼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 라인 바깥쪽으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실점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점수 3대1로 서울 A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네, 역시 이성호 찍어주죠. 텅 빈 네. 공간에 두 번의 바운드를 만들어내면서 3대2. 네, 초반에는 유상범 세터가 볼을 조금 높은 형태, 즉 오픈 형태의 볼들을 많이 전개하는데요. 일단 저런 초반 패턴에서는 흐름상 공격수의 컨디션을 체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요. 중후반으로 갈수록 볼을 낮춰서 조금 더 반박자 빠른 템포로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수의 공격을 어렵게 받아내고 일단 넘겨놓고 있는 세경대학교입니다. 다시 띄우고 김현수 공격 곧바로 네. 넘겼습니다. 좋은 수비. 김경식 세터 띄워주고요. 김현수 찍었고요. 네. 막아내지 못하는군요. 예, 한 랠리에 한 포인트에 무려 3번의 공격을 전부 연타성 공격을 들어갔거든요. 네. 김현수 선수가 지금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공을 연타와 비껴차기를 번갈아 가면서 득점에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젊은 나이대 선수들이라고 하면 이런 큰 경기, 그것도 결승전에서는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무조건 강공일변도로 갈 수 있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네, 한번 지금은 넘어차기 걷어냈는데요. 높게 걸렸습니다. 뜨면서 네, 살렸고요. 뒤로 살려냅니다. 이성우가 그대로 넘기면서 기회 이어갑니다. 네, 좋은 공격에 좋은 수비였습니다. 네, 다시 김현수가 다시 한번 찍어내립니다. 이번에도 살려내고 이제 세경대학교가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 띄워줬고요. 이성호. 그러나 너무 멀리 미끄러지네요. 좌수비 이진우가 계속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디딤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좋은 뛰어넘어차기 공격 이후에 랠리 성공까지 해서 넘겼는데 차후 공격까지 바로 연결을 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작들이 그러니까 좋은 수비 하나가 단순히 1점이 아니라 그 팀의 사기에 따라서는
크게 5점까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곧바로 다시 한 점 달아나고 있는 서울 A입니다. 점수 5대3, 이제 다시 2점 차. 예, 김현수 선수의 공격 동작들을 보자면 그 1등가의 장한빈 선수 공격의 패턴과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넘어차기, 전형적인 뛰어차기 타법이 아니라 뛰어 넘어차기 두 타법을 동시에 혼용을 하는 형태로 공격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A쪽 공략하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김태환 선수가 이미 펜스를 뛰어넘어가서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도 한데요. 네. 예, 공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펜스를 넘어가는 사이에 공은 이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타이트한 승부가 이어집니다. 5대4 한 점 차. 서브 강했고요. 받아 넣습니다. 김현수의 넘어차기. 그러나 대각 찍어차기죠. 대각 찍어차기라고 하면 공격수, 오른발잡이 공격수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찍어차는 공을 주로 대각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발등 또는 발코로 뛰어차듯이 상대방 깊은 대각을 차는 공격은 정말 어려운 공격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A가 다시 2점의 리드를 잡은 상태에서 타임아웃을 세경대학교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세경대학교 측에서 전달할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작전 타임은 한 세트에 한 번이기 때문에 6대4 초반 점수에서 흐름을 끊기에는 다소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권시훈 감독은 지금 선수들의 수비 포메이션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적하기 위한 즉 초반 전술을 대응하기 위한 작전 타임으로 보이고요. 김현수 선수가 연타에서 비껴차기 대각 형태로 공격 크게 유도를 하는 부분을 지금 수비 조정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의 공격에 적절히 대처가 되지 못했던 세경대학교, 하지만 또 앞서 보여준 좋은 수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세트 남은 시간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군요. 네, 조금 더 아마 이제 세경대학교 입장에서는 공격의 패턴을 조금 더 A 코스로 집중을 해서 펜스를 넘기는 공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칫 이런 전술이 잘못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세터가 띄운 볼이 오히려 네트를 그냥 2단으로 넘어가서 상대팀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네트에 붙인다고 해서 좋은 공격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공격수가 A 코스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성공한다는 것을 앞선 경기들에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세터 띄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공격 살려놓고 바깥쪽이네요. 김경식 세터가 타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네, 일단 그 족구 경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땐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 떨어져서 이게 인일까 아웃일까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일단 무조건 노바운드로 받아놓고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김경식 세터가 띄워준 공 강하게 때려내는 김현수. 다시 만들어 나가는 세경대학교 이성호입니다. 기다렸다가 때립니다. 잘 막아내고 있는 수비. 김경식이 띄우고 다시 김현수 지켜봅니다. 넘어차기. 넘어 대각 공격이죠. 이미 이제 좀 전 작전 타임에서 저런 부분이 체크가 됐겠죠. 예, 이성호 공격, 그러나 수비가 막아내면서 좋은 수비. 김경식이 띄워주고요. 김현수가 넘기지 못하네요. 너무 높았어요. 예, 김경식 선수가 일단은 안전하게 띄운다는 세터의 볼이 구질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가 쫓아가다가 이제 범실이 나왔는데요. 좀 전 공격 패턴에서 김현수 선수가 공격수 상대방 이성호 선수를 보고 찍어찬 대각차기를 김태경 선수가 이미 위치해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게 좀 전에 작전 타임에서 권시훈 감독으로부터 포메이션의 변화를 준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김현수. 이번엔 A쪽 공격. 네, 이런 부분을 또 역으로 이용하는 김현수 선수 아주 영리한 공격이었는데요. 대각 쪽으로 수비수들이 약간 몰려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는 A 쪽으로 꺾어차는 공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세터인 유상범 선수가 1차적인 터치를 못 해준다고 하면 뒤에서 우수비인 김재호 선수가 도저히 돌 수가 없는 각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멀어요. 네. 보고 찍어차는 A 공격이 아니라 꺾어차기 공격은 무조건 앞에서 잘라줘야 그리고 이성호. 네, 김태환 선수의 안정적인 리시브였죠. 그리고 김현수 안축차기. 다시 띄워줍니다. 이성호가 넘겨놓고 낮은 바운드 어렵게 일단 넘겨야죠. 네, 이진호 선수 바쁘게 앞뒤 좌우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찍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드 쪽을 넘어가는 강한 공격. 네, 지금은 일단 유효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세경대학교 유상범 세터의 볼이 네트를 조금 상단을 훑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성호 선수의 공격 발끝이 네트를 넘어갔다라는 부분적인 판결에서 네. 정확한 조금 더 정확한 판결을 하기 위해 지금 4심 합의, 즉 심판들을 모아서 합의 판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0 합의가 되겠죠. 네. 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논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요? 네, 오버됐다는 판정이죠. 그러네요. 네. 지금 세경대 측에서도 곧바로 항의에 나서는데요. 네. 주장이 나서야겠죠. 네. 지금 어떤 장면에서일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발끝이 네, 넘어갔지요. 발끝이 넘어갔군요. 네, 일단은 공은 허공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만 일단 공은 넘어갔다. 네, 지금 판정이 다시 바뀐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정확한 비디오 판독. 지금은 현재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6명의 심판들이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의견을 모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결과 발표를 잘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이성우 선수의 찍어차기 공격이 유효했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차기. 이 코스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네. 일단은 이런 펜스라는 장비의 자체가 시설 구조의 자체가 네. 어떤 이 경기를 저해하는 경기를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경기장을 무한대로 넓혀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스포츠가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정한 안전 또는 경기력을 위해서 설치하는 펜스를 넘기는 건 역시도 실력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종의 변수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평하게 코트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양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김현수 선수가 뛰어넘어 차기로 큰 비거리를 만들면서 득점에 연결을 해서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8 머리로 받아놓고요. 유상범 세터 지켜본 이후에 살짝 띄워줍니다. 이성호가 짧게 주면서 김현수가 간신히 받아냅니다. 두 번째 터치 일단 넘겨놓고 있는 서울. 다시 세경대학교의 공격 띄워줍니다. 이성호 바운드 기다리지 않고 공격. 대각 넘어차기가 조금만 더 각을 빼줬으면 네. 유효한 득점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김현수 선수의 머리에 닿으면서 김경식 선수는 그대로 넘겨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 공격 성공. 놓치지 않고 역전까지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서울 A 측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6대4 초반에 조금 이른 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적절한 타이밍에 권시훈 감독이 흐름을 끊어서 지금 9대8까지 역전을 시켰다는 것은 적절한 작전 타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점 차로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하고 있었던 서울팀이 되겠는데 이후에 경기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세트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역전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까 네. 중반 점수의 8대7 상황에 합의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 판정을 해서 저희 일단 그 기타 다른 프로 스포츠와 같이 저희가 정확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러한 혼동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협회에서는 우수한 양질의 심판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족구라는 스포츠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네. 순간 시속 또는 지속적인 시속이 160km에 육박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시력, 아무리 좋은 체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만큼 이 또 민첩성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심판들의 민첩성도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내부적인 규정으로는 심판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장년의 나이를 65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가 강하게 내리찍습니다. 인플레이 그리고 수비가 받아냈던 공이 경기장 상단 구조물에 맞으면서 서울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네, 마치 분노의 킥 같은 느낌의 김현수 선수 괴성과 함께 찍어친 대각 공격이 김태경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강한 공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터치 후에 천장을 맞는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띄워주고 이성호의 공격. 네, 지금 속공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중앙은 이미 이제 오픈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좌수비가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김현수의 연타 공격. 넘어차기 높게 떴고 이성호가 머리로 가볍게 넘깁니다. 다시 서울의 공격 띄워줍니다. 김현수 네, 김현수 간신히 선수가 받아냈는데요. 마치 회전이 걸리면서 네트를 살릴 수 있네요. 등지듯이 들어가는 비껴차기 공격은 지금 굉장한. 다시 김현수 수비 발 맞고 네. 높게 떴습니다. 유상범 살려내고요. 먼데요. 그대로 서울의 득점 인정. 다시 리드 잡는 서울입니다. 네, 이성호 선수의 볼 위치가 좋지 않아서 터치한 공이 네트 안테나를 바깥쪽으로 통과하면서 외측 통과가 됐습니다. 네. 저 안테나를 맞는 경우에도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한 규격은 일단 코트를 기준으로 21cm를 이격시켜서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1cm라는 거는 공의 지름이 20cm이기 때문에 공이 안테나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야만 정상적으로 코트 안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높게 떴습니다. 김현수 어려운 상황인데요. 발바닥으로 밀어내는 공격. 약간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성호의 공격. 첫 터치가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 넘겨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김경식 선수가 끝까지 볼 처리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단 이진우 선수가 옆에 있었거든요. 뒤쪽에서 네. 들어오면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았는데 콜 사인이 조금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실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이성호의 비껴차기 연타는 잘 터치가 됐거든요. 네, 두 선수가 동시에 이제 콜을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두 번째 터치 이후에 공이 이 코트 안쪽으로만 들어왔더라도 훨씬 더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그렇죠. 피했고 네. 제대로 받아내지 공격. 못하면서 다시 서울 A가 앞서 나갑니다. 11대10. 네. 지금 김현수 선수가 활로를 지금 상대방 공격수인 이성호 선수를 지금 타겟팅을 삼아서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좋은 서브 띄워줍니다. 이성호가 지켜본 이후에 내리찍습니다. 수비 발 맞고 뜬 공 김경식 세터 툭 띄워주고 김현수 다시 한번 넘어차기 수비 달려나오면서 막았고요. 그대로 상대 코트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김현수 선수 공격. 다시 김현수 그렇죠. 머리 맞고 높게 떴습니다. 코트 바깥쪽. 다시 인플레이. 양팀의 랠리 계속해서 서울이 몰아붙입니다. 이번에도 김현수 이번엔 약하게 가요. 상대를 살짝 속여냈던 공격. 이성호 살짝 넘기려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네트조차 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네요. 네, 이번 포인트는 창과 방패 싸움에서 창이 이겼네요. 네. 좋은 공격을 4번 연속해서 살려낸 세경대 입장에서는 방금 점수는 상당히 아픈 점수가 되겠습니다. 김현수의 서브 10대 12 상황. 네, 리시브가 조금 이성호가 A 코스 쪽을 노렸고요. 김현수가 살려냅니다. 다시 상대편으로 넘겨 보냅니다. 유상범 세터 툭 찍어 올려주고 이성호. 네, 지금은 네트를 맞는 좀 행운의 점수인데요. 좀 아쉬운 점은 1세트긴 합니다만 아직 세경대학교가 지금 결승전까지 오도록 아직까지 리시브에 대한 강약 조절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전술적인 완성도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들도 이제 이 큰 대회의 결승전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김경식 그리고 김현수 네.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세터 툭 찍어 올려줬고요. 쉽게 일단 넘기는 선택. 김현수의 넘어차기 큰 비거리. 높게 떴습니다. 두 번 그러나 이 공이 너무 전방적으로 향하면서 서울 A의 득점. 근데 뭐 비교되는 현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서브에 대한 초구 리시브가 세경대는 길고 짧게 조금은 변칙적인 리시브가 된다는 반면에 서울 쪽은 굉장히 안정적인 김태환 선수의 머리에서 시작되는 리시브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김현수 선수는 공격적인 본인의 취향대로 하고 싶은 연타와 강공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고요. 내려 찍습니다. 수비 받아냅니다. 세경대학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넘겨보내고 있는 서울. 유상범 이성호 강약 조절하면서 득점 성공.
네, 지금까지 보여준 이성호 선수의 공격은 전 관계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성장력을 보이면서 강약은 물론 저렇게 공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보이는 선수거든요. 네. 예, 저렇게 발 안쪽으로 공을 감싸듯이 감아주는 기술은 정말 여타 선수들이 흉내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현수의 득점 성공. 14대 12. 먼저 세트 포인트 도착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네, 한마디로 좀 아주 매우 영리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 상대방 공격수 대각 라인 쪽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강공을 때려놓고 몸의 동작을 중간으로 떨어뜨리는 연타와 지금처럼 왼쪽으로 A라인으로 꺾어차는 공격까지 아주 변화를 많이 주면서 좋은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상범 띄워주고 이성호에게. 이성호가 A쪽 노리죠. 네. 그대로 득점. 그렇지만 예, 이번에는 이제 네트를 넘어갔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군요. 너무 꺾으려고 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볼까요? 네. 이미 공이 넘어갔죠 지금. 그러네요. 네. 공을 따라서 발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자, 같은 상황도 네. 비슷한 상황이지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이 넘어가는지 한번 안 나가는지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세트는 서울 A가 가져가면서 우승을 위한 첫 단추를 먼저 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기 곧바로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1세트 치열한 양팀의 공방전 끝에 서울이 먼저 한 번의 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제 세경대가 반격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서 서울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지. 네, 1세트의 경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보셨다시피 양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한 가지 비교되는 차이점이라면 리시브가 정확하게 붙었냐, 초구 리시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경대학교가 2세트 첫 번째 공격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이성호 선수의 공격력이야말로 정말 김현수 선수 못지않은 다양한 코스와 강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가마차기를 보셨듯이 공을 운영하는 능력까지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만큼 리시브와 토스만 연습된 대로 세팅이 된다고 하면 2세트 얼마든지 동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성호 선수가 지난 4강전에서는 자잘한 실수가 많았었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은 있대. 또 공격 득점을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터 잘 띄워줬고요. 이성호 비껴차기 깨 깔아주면서 득점. 수비와 세터와 공격까지 이어졌던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족구는 힘의 게임이 아니라 공간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공간을 벌려놓고 얼마나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격수의 능력이 평가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강한 힘을 바탕으로 김현수가 2세트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게 이 선수의 최고 장점이죠. 네, 1세트에서 충분한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그 수비책이 어느 정도 막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2세트도 역시 초중반 대각 찍어차기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경대학교 반드시 대비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경대학교의 공격, 이성호가 발을 슬쩍 갖다 대는 모습. 김현수 다시 한번 넘어차기. 라인 바깥쪽. 네.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서로 양팀 간의 운이 따랐고 못 따랐고의 차이인데요. 일단은 세경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네트 쪽으로 붙여서 A 공격으로 찍어차는 시도를 하다 보면 저렇게 오히려 2단으로 공이 넘어가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빈틈을 김경식 세터가 잘 노렸습니다. 네, 노련미가 보이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호 슬쩍 보냈는데 라인 끝에 맞았군요. 그대로 넘겨보내는 김현수 간신히 받아냅니다. 이성호 강하게 찍어주면서 보냈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김경식 세터 공 살려냅니다. 다시 김현수에게로. 김현수 넘어차기. 그리고 공격 성공. 이미 강하게 찍어차는 공에 대해서는 공이 원바운드 후에 공이 날아가는 비거리라고 하죠. 비거리가 형성되는 채공 시간 동안에 이미 수비수들이 다 가서 대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왜 무리하게 힘을 줘서 비거리를 만드느냐, 그런 동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연타성 공격으로 득점을 하기 위함이죠. 다시 이성호. 아하, 이건 좀 크게 느껴지는 실책이군요. 이렇게 리드가 증발합니다. 3대3 동점.
힘을 빼고 살짝 넘기려고 했었던 이성호였는데 아쉬운 결과. 네, 오히려 연타성보다는 과감한 비껴차기를 시도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쭉 띄워줍니다. 이성호 한번 지켜보고 바운드 이후에 내려찍기.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안쪽 들어오면서 바로 공격 찬스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김현수 막아내고 있는 세경대. 다시 이성호 보냅니다. 머리로 막아내고 김경식 세터 앞에 툭, 그리고 김현수 공격 막아내나요? 두 번의 터치, 그리고 이성호가 넘겨줍니다. 양팀의 랠리 길어지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찬과 방패 싸움이 김경식, 연결되겠습니다. 김현수 상대 빈틈을 정확하게 네. 노리면서 득점. 완벽한 꺾어차기가 성공을 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지금 심판들이 다시 모여서 합의 판정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 판정이 필요했을지요? 네, 짧은 회의 끝에 주심의 시그널. 네, 좀 전에는 이제 김현수 선수의 각 깊은 꺾어차기 공격이 라인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한 이제 어떤 부심의 시그널을 이제 주심이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합의 결과 코트 안으로 유효 득점했다라는 판결인가? 예, 그렇죠. 끝선이 네. 물리면서 예, 라인에 터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닿으면 네. 인입니다.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단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예, 조금 더 합의심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반대편으로 전환해주고 있는 김현수 띄웠고 이성호 기다립니다. 네, 비껴차기. 라인 바깥쪽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잦은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성호 선수가 실수 후에는 반드시 공격 득점으로 보여주는 과감성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결승전이고 지금 1세트를 내준 상황이다 보니까 2세트 들어서는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대1의 리드를 가고 있었던 서경대였는데 넉점을 내리내주면서 이제 5대3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성호의 강한 내려찍기, 하지만 네, 그렇죠. 받아내나 했는데. 네, 그렇지만 좋은 흐름이에요. 일단은 그 이성호 선수가 너무 운영을 하려다 보면 아직 몸이 적응하지 않은 상태, 즉 과긴장 상태에서는 네. 오히려 범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흔히 결대로 친다고 하죠. 공이 뜬 대로 그냥 힘 빼고 부드럽게 툭툭 찍어 차면서 본인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5대4 다시 한 점 차. 김경식 세터가 띄워준 공 김현수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넘어차기 간신히 받아내요. 높게 뜨고 이성호 넘깁니다. 다시 김경식, 김현수! 네. 넘어지면서도 받아내네요. 그 스텝이 꼬인 상태에서도 볼을 살려내는 김재우 선수의 아주 호수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서경대는 완전히 분위기를 탈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5대5 동점. 예, 좀 전에 아주 역동작, 몸이 쓰러지면서까지 발을 대서 볼을 살린 김태경 선수의 아주 멋진 수비에 힘입어서 정말 작다면 작고 큰다면 큰 점수인데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매우 큰 점수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한 점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한 방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동점까지 된 상황에서 네. 그러나 곧바로 분위기를 끌어당기는 김현수. 서울 A의 공격수 김현수입니다. 참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이 족구 선배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과 좋은 매너를 가지고 족구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아주 자랑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겠군요. 평균 연령대들이 정말 낮아졌거든요, 족구가. 이성호가 공격. 네. 그 전에 두 번의 터치가 있었군요. 한 번 네. 찍히고 그리고 두 번의 터치 이후에 발에 닿았다는 판정. 자, 이렇게 세경대학교가 다시 동점 6대6 맞춰놨습니다. 네, 이렇게 흐름이 박빙세일 때는 8점대 중반대 점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8.9점을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의 승패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데요. 아쉬운 실책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살려내나 무리해서 했는데. 살려서 코트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동료를 믿고 그냥 띄워만 논다라고 해도 크게 랠리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런 게 잦은 실책만 좀 줄인다고 하면 세경대학교도 정말 최강부 못지않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넘치는 의욕이 실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또 이 나이대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배우는 거겠죠. 이성호입니다. 내려 찍고요. 수비가 막아냅니다. 높게 뜬 공 2번 바로 넘겨줘야 합니다. 김현수가 안정적으로 넘기면서 다시 한번 세경대의 공격. 띄워주고 이성호. 빗겨차기 또 역시 연타로 득점을 연결합니다. 네. 지금 본대회 결승까지 오면서 가장 많은 형태의 공격 득점을 보여준 부분이 바로 빗겨차기 형태의 지금과 같은 연타성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뭘 반증하냐면은 지금 그만큼 경기장이 골고루 반발력이 좋은 상태에서 힘으로 찍어치는 선수, 즉 이제 힘으로 승부하는 족구의 흐름은 이제 맥이 끊겼다. 네. 강공으로는 점수를 낼 수 없다라는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물러서 있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또 당겨서 짧게 그렇죠. 칠 수 있는 그런 공격들 그렇죠. 말하는 거죠. 강한 공격은 기본 옵션이고 지금은 강한 공격 외적으로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결국 그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러려면 또 공격수 세터 이 선수들의 시야도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흔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4-8-2가 돼야 족구 공격을 잘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넓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시선은 오른쪽을 보고 공은 왼쪽으로 때리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김태경이 살짝 넘겨주고 돌아갑니다. 김경식 세터 띄워주고 김현수 한 번 받았고 두 번째 그리고 수비가 앞으로 날려 나오면서 일단 넘겨줍니다. 서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세경대. 다시 한번 김현수인데요. 이번엔 막아낼 수 없군요. 스코어 9대8. 앞서 말씀해 주셨던 8점과 9점에 서울이 먼저 도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틀림없이 서울 쪽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역시 똑같은 말이지만 공은 둥글지 않습니까? 세경대학교 젊은 패기로 다시 한번 파이팅으로 흐름을 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호입니다. 찍어줬고 띄운 공 안정적으로 받아냅니다. 김경식 세터 받아줬고 김현수인데요. 수비 간신히 받아내면서 다시 공격. 이성호. 네, 첫 번째 유효 터치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만 김경식 세터 쪽에서 다시 공이 솟아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좀 외적인 말씀입니다만 일단 선진국형 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디비전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 없이 생활체육에서 밑에 전반적인 실력 향상이 되는 부분들을 향상시켜서 국가대표까지 선발하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족구라는 종목이 아직 생활체육에서 큰 영향력이나 폭발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이런 젊은 선수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문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배경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호가 강한 공격 띄워줬고요. 곧 안쪽 들어옵니다. 살려내면서 김현수가 곧바로 노만 공격. 대단하군요, 김현수. 김태환 선수의 호수비에 이은 그 공이 또 세팅까지 연결이 되면서 또 김현수 선수의 비껴차기까지. 김태환 선수 벌써 가 있죠? 세경대 측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기세는 이제 다시 서울레이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 네, 사실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저렇게 몸을 틀면서 공을 비껴차기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공격 기술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후반부에 들면서 김현수 선수가 이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을 찾은 것 같아요. 저렇게 뒤에서 토스가 돼서 날아오는 공은 자칫 비껴차기를 시도하다 보면은 어이없이 우리 코트 땅에 처박히는 아주 어이없는 범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세트 초반에 2점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 팀이 10점에 먼저 도달을 하니까 이 2점이라는 점수차는 어쨌든 승부를 금방 가를 수 있는 점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단순 논리로 한 점씩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듀스 상황에서 19점 또는 15점을 먼저 갈 수 있는 게 서울팀이라는 입장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경대학교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예, 물론 통계가 다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족구에서 70% 이상의 통계는 결정적인 승부의 점수 포인트는 11점대에서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외적으로는 흐름은 3번 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경대학교 입장에서는 10점대 후반에 얼마든지 10점대에 다시 한번 기회의 흐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경대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석점 차는 안 됩니다. 자, 흐름을 잘 끊을 수 있을지 이성우 선수. 이성호의 공격 큰 바운드 하지만 이미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띄워주고요. 김현수의 공격 먼데요. 살려냅니다. 다시 이성호 넘어차기. 이걸 또 막아내고 있는 서울. 놀라운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 2번 받아냈고 이제 넘겨줘야죠. 수비 곧바로 대비하고 있는 세경대 김경식. 다시 김현수 완급 조절. 하지만 다시 막아내고 있는 세경대. 다시 한번 바운드 이후에 찍습니다. 202. 네. 하지만 그 전에 바운드가 있었다는 판정이군요. 네, 그야말로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진짜 창과 방패 싸움이네. 창과 방패. 네. 세경대는 끈질기게 공격을 막아내는 반복적인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김현수 선수는 어떻게든 뚫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공, 강야 그리고 구질까지 변경해가면서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이 김현수 선수의 날카로움이 세경대로 하여금 방패밖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김경식. 다만 흐름을 탄다고 하면 그리고 다시 한번 김현수의 공격 성공. 좋은 흐름이라고 하면 저렇게 어려운 호수비 이후에 좋은 공격으로 또 전세를 역전하는 경우도 적잖게 저희가 봤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세경대가 오늘은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시도대항부가 아니라 최강부에 가까운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옆에 아버님이 직접 이제 토스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갖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공격하면서 이성우가 이번에 소중한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경식 세터가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충분히 발을 뻗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저렇게 정말 아들뻘 되는 선수들과 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줍니다. 두 번의 터치 바로 넘기지 못하면서 서울A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제 완전히 뭐 흐름이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 선수들 똑같은 얘기지만 앞으로 대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런 대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피드백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선수들에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큰 대회에 벌써 결승까지 진출했다라는 것만 해도 이 젊고 어린 선수들한테는 정말 큰 보약 같은 재산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레이가 매치 포인트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1세트를 가져갔고 2세트에서도 14대9 5점의 넉넉한 리드를 안고 있는 상황. 이제 우승 트로피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 긴장을 놨을까요? 서브 실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넉 점 차의 큰 차이. 이성호 넘겨줍니다. 머리로 받아놓고 김경식 띄운 공 강하게 찍었어요. 수비 머리 맞고 살려냅니다. 띄워주고 이성호의 공격. 이성호 내려 찍고 뒤쪽 수비가 받아냈는데 높게 뜨고요. 살려낼 수 없군요. 세경대학교의 연속 득점.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서울A의 타임아웃이 요청됩니다. 이 한 점이 정말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 정도 수준에 되는 팀들에서는 14대9 네. 이미 5점 차이는 한 포인트와 6포인트는 엄청난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게임이 일단은 뭐 거의 90% 이상 기울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정말 14대9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놓치지 않고 서울의 정광철 감독은 선수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감독이 이렇게 웃으면서 작전 타임을 한다라는 것은 네. 어떤 작전에 대한 압박보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풀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큰 작전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부담감은 이제 세경대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서울 A는 단 한 점만 만들어내면 되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기 물론입니다.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점을 만들어내려는 서울, 이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내리 넉 점 이상을 따내야 하는 세경대학교. 이 두 팀의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3세트로 세경대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요. 서브 받아놓고요. 김경식 띄웁니다. 그리고 김현수 공격 성공!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15대 11. 2세트마저도 서울이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서울 A가 시도대학부 결승전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젊은 선수들이 이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플레이 네. 정말 감동스럽게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득점 이후에 이 김현수 선수의 포효는 마치 이 대한민국 족구의 현실을 대표하는 아주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와서 아주 뿌듯함을 갖게 합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많은 대한민국의 족구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4강전부터 결승전까지 함께하면서 사실 해설위원님보다는 제가 좀 더 느낀 게 많았던 이 대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 사이 어둠에쯤 있는 이 족구가 어디쯤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2020 시도대항 족구 최강전 경기 시도대항부 결승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경기에서 끝내 서울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젊은 패기의 세경대학교가 중간에 여러 위기 상황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른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기였지 않나. 경기의 결과보다는 이렇게 큰 대회 결승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이걸 확인하는 좋은 경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 A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호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종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